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죠. 두 분과 시간 써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란불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전과 다른 이 오후의 모습을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할지 그 고민에서 하나씩 키워드 열어보며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특히 코스닥의 하락폭이 큽니다. 2% 전후의 조정이고요. 오늘 내리는 종목이 양대 지수에서 눈에 띄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첫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돌직구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주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라는 이 한마디가 명분 또는 빌미가 된다라고 보면 맞을까요? 단 미국 시장보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보다, 아시아 어떤 시장보다 국내 시장의 하락폭이 커서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시장 큰 그림의 핵심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파월 발언 자체가 좀 중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확실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저께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살짝 상승을 하다가도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는데요. 일단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AI 중심의 시세 흐름들이 이제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빌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특히 반도체 중심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계속 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시장은 좀 하락폭을 확대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보다도 코스닥의 하락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하락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UBS 쪽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시장을 주도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많이 반납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 파이에 대한 부분들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좀 조정의 흐름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방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크게 뭐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서 희비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수급이 또 조방원 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크게 액션을 취한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시장을 좀 지켜보는 구간, 관망 구간으로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왜 더 많이 밀리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약바이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UBS 쪽에서 비만에 한정해서 이 시장 규모 전망치를 낮춰잡은 여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 하반기 대표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컸잖아요.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서서히 그래도 오히려 지금의 기회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직격탄을 맞은 비만 쪽에서 기회를 봐야 돼요. 아니면 오늘 뭐 기술 이전 키워드도 밀리고요. 사이즈가 큰 종목 전반적으로 조정이라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기회 요인을 그래도 볼만한 쪽을 좁혀주신다면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어저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좀 좋았는데 오늘 다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참 어저께 오랜만에 올라오길래 이제 추세가 바뀌나라고도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선 이 안에서 개별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만 같은 경우에도 D&D 파마텍이 지금 메세라 화이자 이슈, 지금 화이자가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왔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라던가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지금 플랫폼 관련된 ADC 치료제 하반기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그동안 가파르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뭐 UBS 그 리포트를 통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지금 신규 접근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기술 이전에 대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세 흐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로도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안에서 좀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플랫폼 쪽 보자. 그리고 빅파마와의 연결고리가 있던 쪽,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지 그에 대한 모멘텀 추가로 아직 남아있는 쪽 한정해서 지켜볼 수는 있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의 성과 있는 쪽, 많은 분들이 연결고리가 있었던 쪽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증권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증시 화랑, 여기에 기대서 수익률 극대화, 이 실적 키워드에 대해서 증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이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책 드라이브 측면에서도 그렇고 증권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엮여 있긴 한데 오늘 뭐 자사주 소각 비중 큰 종목 중심으로 증권도 많이 내리거든요. 핵심을 어디에 두고 증권주의 하락을 지금은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뭐 상법 개정 자체가 내년으로 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들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 낙폭 자체가 좀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일일 거래 대금을 본다면 증권사들의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커리지 쪽에서의 매출단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하반기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된다면 전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방어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전 증권주 같은 경우 눌림이 나왔을 때는 공격이 아니라 이제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처럼 지수 자체가 밀릴 때에는 웬만하면 종가 매수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물론 오늘 이 하락을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짧게만 하나요? 내일이 본회의인데 여기서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종가 베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본회의에 대한 이슈를 소화하고 매수하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타이밍 어떻게 나눌지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 매수 좀 하시고요. 내일 나눠서? 또 하시고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종목들마다의 성격이 있는데 맞아요. 증권주 같이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이 결정이 된 이후에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정책적인 모멘텀이 약해졌었던 것이 약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라봐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쪽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저희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야기할 때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쪽 반도체, AI 열풍 이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지은 대표님, 마이크론의 실적 어떻게 나오고 변수가 뭘까라는 고민 어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했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았습니다. 가이던스도 시장보다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건 마이크론의 이야기잖아요. 마이크론이 잘했을 때 같이 수혜를 국내주가 얻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마이크론이 2, 3등이 너무 잘하니까 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시장 좀 걸리는 걸까요? 화면 잠시 나오기도 했지만 HBM4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지금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낸 게 크게 약간 걸리는 부분일까요? 사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고 우리가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항상 활용도가 좀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주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시세가 올라왔고 발표되기 전부터 이제 디램에 대한 부분들, 낸드, 우리가 레거시 쪽도 계속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다, 쇼티지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환호를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확인 사살에 대한 쪽으로 해석을 했고 결국에는 HBM4 관련돼서 그 전에 한 1주, 2주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의 HBM4 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 수율이 좀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거를 불식을 시켜주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큰 대항마가 또 나오는 부분 아닌가, 라이벌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우려로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사실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지금 삼성전자는 또 빨간불을 켜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슈퍼가 너무 좋은 건 아니었다.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슈퍼를 기대했는데 슈퍼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용도 정도였다. 그리고 HBM4 관련돼서는 오히려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 거는 같은데 크게 방향성 자체에 있어서는 시장은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유효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인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잘 소화를 했고 오늘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가파른 시세가 약간은 조정 흐름으로 작용이 됐지 이게 반도체 흐름 자체를 벗어나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마이크론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위협적인 상대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도체 쪽은 긍정적인 시각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단에서 혹시라도 조정이 좀 나오는데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어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마이크론 실적을 밟고 올라가는 건 아니었다라는 부분, 또 삼성전자에서 HBM3 12단에 대해서 9월 달 말에 단독 보도긴 했지만 네.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전히 기대 심리는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을 언제 주가는 반영을 할까요? 6개월 선행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 반도체의 업황을 담은 강세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전제하고 계세요? 이달까지, 연말까지, 내년 초 보시는 구간이 있으실까요?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올 거고요. 네. 잠정 실적 나오고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인데 네. 이제 실적 구간에서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세론으로 갈지 아니면 실적을 확인하고 시장은 이제 사이클에 대한 시작이고 다음 실적은 더 좋을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 심리 쪽으로 작용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크게 무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크게 훼손되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가파르게 지금처럼 속도감이 붙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상향의 기조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 긍정적으로 보셨고 소부장단에서 매수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전략을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본부장님, 사실 왜 이렇게 반도체가 오늘 많이 조정을 받나요? 이 조정의 성격을 같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보니까 삼성전자도 빨간불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3%까지 밀렸다가 지금 빠르게 낙폭을 회복해 나가는 구간 1% 정도까지 줄였고요. 또 소부장단에서의 리스트를 보니까 부품단에서 양봉 전환 종목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비단에서도 힘을 내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보여요.
이 회복력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오후에 이렇게 변화가 드라마틱해 나오는 소부장과 이 반도체 어떤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눌림이 나와야지 이제 더워요. 매수하시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아랫꼬리가 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잘 나와도 사실 문제였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전 적당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HBM뿐만 아니라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가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1만 원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미국에서 뭐 이번 9월 달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도 50억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교집합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보시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피델릭스 같은 기업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특이하게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전공정, 후공정 여러 가지 소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온 쪽은 디자인 하우스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난달이랑 지지난달에 반도체를 매수를 못 하셨다면 네. 너무 추격하시는 것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고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 구간이 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더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비슷한 표를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중심으로 이슈를 쭉 소화해 봤고요. AI 시대에 HBM, D램 뭐 여러 가지 반도체 하드웨어 이야기가 한 축에서 나오고 있고요. 가동하기 필요한 건 에너지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 유효하죠. 에너지주 가운데 계속 저희가 변동성이 장중에 있다라고 멘트를 항상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번 주 며칠 연속으로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키워드가 원전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전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재규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도 우진 탄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조금 더 넓게 원전 관련주가 움직임 나옵니다. 뉴스도 많습니다. 이 대통령이 체코 관련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단독 보도긴 하지만 아마존 웹서비스 관계자가 국내 제조시설을 찾아서 시제품 확인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까지 원전 뉴스가 나오니까요. 여긴 가파르진 않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또 AI의 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시선은 조금 다르게 기회 요인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뭐 이재은 대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반기 때 이끌어왔었던 조방원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의 관점에서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원전 쪽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내용들이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독소 조항이 있다는 내용들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이런 색안경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뻔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설계라든지 시공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하청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AI 쪽 그리고 전기차 같은 쪽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밟힌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고려해 본다면 전 지금부터도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정배열의 정도가 약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전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자금이 안 들어오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정배열을 만들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꺾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메이저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거래대금이나 정배열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우진을 잠깐 말씀해 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려보자면 원전 해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수명 연장을 하면 그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원전 해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해체를 앞두고 있는 원전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우진도 지금 견조한 모습이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현재는 견조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너무 소외되어 있거나 거래대금이 적은 종목들보다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형주나 네. 차트 자체가 좀 돌아서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모양도 지금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끌고 가볼게요. 이지은 대표님,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며칠 연속으로 나오더라고요. 국내에 들어오려는 빅테크도 많습니다. 아마존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축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여기도 사실 뭐 SMR 수혜입니까? 라고 질문하기엔 또 국내 정책에는 또 이게 딱 퍼즐처럼 들어맞진 않아서요. 국내, 울산의 데이터 구축 협의 이 관련된 내용이 많아진다면 어느 쪽을 수혜의 영역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대표님? 일단 관련돼서는 지금 울산 현지에 초고압 변압기 공장이 있는 게 HD현대 일렉트릭이고, 근데 오늘 뭐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수혜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 단에서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공장이 있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시장 자체는 이 뉴스를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라고 찾기보다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건설에 따른 이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부산에 고리 2호기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아마 결정이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데 시간이 15년 정도 걸린다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그러면 약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내일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향성을 좀 엿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는 섹터들 있잖아요. 뭐 변압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붙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주 이슈가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나온다면 그 섹터가 좀 힘을 받아서 가는 용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개별 기업으로 추려보면 LCD 현대 일렉트릭이지 않을까, 현대 일렉트릭을 보고는 있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에너지원이 그만큼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것이고 관련돼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체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국내 이슈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다시 아리백 키워드가 부각될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리백 키워드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재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일단 그 부분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이 다시 또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적의 키워드를 갖고 있고 전력에 대한 키워드 갖고 있는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 이런 것들로 염두를 해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발 이슈로 그간의 원전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풍력도 살짝 여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막아섰던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다시 이제 시작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풍력 관련 쪽 물론 오늘 장중 변동성이 큽니다만 고개를 든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곤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여러 가지 이슈 좀 많이 안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풍력이란 키워드의 무게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크게는 보지는 않고 않아요.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 CS 윈드 베어링 뭐 이렇게 사실 풍력에 대한 빅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션 플랜트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테마나 다른 섹터로도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시세가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움직여야 되는 쪽의 종목군들은 힘이 약하다. 그리고 트럼프 기조 자체가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국내 정책적으로 풍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는 있죠. 신재생 쪽 키운다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파이라든지 크기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풍력은 뭐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네. 보유 관점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재미는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력적인 곳을 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키워드로는 방산, 조선을 좀 묶어봤는데요. 일단 오늘 큰 틀에서 수급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재규 본부장이 앞서 저희 원전하면서 살짝 힌트 주시긴 했지만 과거 주도주 조방원입니다. 오늘 방산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에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군이 이쪽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오늘 하루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형주의 힘? 여기서 힌트 얻을 부분이 있는지 체크 부탁드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긴 한데 저는 궁금해요. 사실 이 종목군들 조방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이나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관세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2026년도나 2025년도 하반기 때 예상이 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 지금부터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앞서 짚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조방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자금이 좀 집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전에 방산이 좀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눈에도 이제 방산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LNG와 관련된 기업들, 피팅 밸브 쪽이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와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2028년도가 아니라 2027년도에 중단을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LN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다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잡는 그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강한 방산의 세부적인 전략 고민 포인트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이재은 대표님, 방산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각국 정상 입에서 나오는 코멘트의 무게감을 보면은 무섭습니다.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 격추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중재 발언에서 확 변했을 때 여기서부터 또 다른 스토리 라인이 나오는 걸까요? 분위기 더욱더 이쪽으로 쏠림 가속화 열어둘까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안 시장에서 종전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쏙 들어가고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약간 좀 심화가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EU 쪽에서도 무기를 공동 구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기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라든지 오히려 지금 더
부각이 되고 더 강해지는 흐름 속에서 관련돼서 지금 방산주들은 조용조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회를 잡기에는 사실 현대로템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방산주들 물론 우리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현지화 전략 이런 것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 기조가 나오는 거겠지만 여기서도 기회를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네. 한국항공우주도 저는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사실 방산주들은 지금 미국 시장을 타겟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동과 유럽 시장에 대한 타겟이라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흐름과 그리고 실적 시즌에 실적이 또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 개선세까지 기대된다는 건 한국항공우주가 있어서 오늘도 살짝 좀 단기 매력도도 있는 구간에 기술적으로도 진입해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나 방산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짧게 기자재 질문만 가도록 할게요. 어제 이 시간에 조언을 해주셨던 걸 떠올려 보면은 기자재 같은 경우는 조선 대형과 다르게 시세가 나왔을 때 챙길 수 있으면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가 그 자리였을까요? 궁금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챙기고 나오고 손해 구간이더라도 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손해 구간에서는 나오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다리고. 다만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발주의 성격으로 처음에 기자재 관련된 종목 했을 때 시세가 나왔던 쪽 그리고 흔들렸을 때도 대형주와 같이 흐름을 했던 종목들 보면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성강밴드라든지 이런 좀 집중적인 종목들 한국카본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선주들 볼 때 세트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조선 기자재가 한동안 시세 흐름이 굉장히 길어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후발주의 성격으로 갔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다들 네. 아실 텐데 일단 그런 종목군들 뭐 동방성기라든지 일승이라든지 물론 시세가 좋았다가 갑자기 뒤에 뒷심이 붙어서 뭐 실적보다는 오히려 약간 조선 기자재 가니까 다 같이 우르르 갔던 종목군들은 저는 반등 탄력이 나왔을 때는 손실 구간에서 팔자라는 건 아니지만 반등 탄력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반드시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을 실적이 뒷받침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고객사가 어디가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하셔서 그냥 정말 기자재에 대한 사업을 조금 영위해서 같이 갔느냐 아니면 정말 직접적인 수혜주로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건 사실 주가가 말해준다라고 생각은 네.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 이틀에서 나오시니까 이 흐름 AS에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기자재까지 이야기 좀 담아봤고요. 마지막 물음표는 여기에 던져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리튬으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2차 전지고요. 오늘 오전에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섹터가 리튬 관련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스코 엠텍 현재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9% 강세긴 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리튬 아메리카 시간의 흐름과 연동해서 지금 시세가 나온다라고 일단 분석은 되던데 궁금해요. 사실 리튬 관련주 움직이면 조금 있다가 2차 전지 다른 소재도 움직였던 게 그간의 패턴이었거든요. 오늘은 리튬 쪽에서만 머물렀다가 변동성. 이 흐름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섹터에는 네. 메이저 자금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안 좋고 우리가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00억이고요. 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튬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포스코 엠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저는 바닥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의 점유율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올해 3분기, 4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부터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주가의 변동성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 전고체 쪽이 어제 굉장히 탄력적이었거든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현재 4%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 뭐 조선과 방산처럼 엄청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 기반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부장님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러니까 신기술, 새로운 영역에 있는 쪽만 보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사실 뭐 PNT 같은 기업은 오늘도 아랫꼬리가 엄청 많이 달렸는데 네.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수주 잔고가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잘 나오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CIS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은데 추후에 이제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붙어준다면 이런 기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 SDI도 괜찮으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랭킹5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